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업서를 풀어보려고 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군대 가기 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군대 가고 나서는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나. 왜냐면 군대라는 공간이 제약이 많잖아요. 일단 컴퓨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컴퓨터 성능도 매우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업을 해서, 정확히는 사업을 준비해서 군대를 제대하고 났을 때 바로 제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몇 달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공부했는데, 그 처음 몇 달 동안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컴퓨터를 그 계급이 낮은 상황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부대는 비교적 그게 널널했지만 쓰기 어렵다는 게, 애초에 이제 신병들은 그 부대에서 일과가 끝나고도 뭐 청소나 뭐 이런저런 것들도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나 이런 것들도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실력을 키우자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공부했어요. 네, 자바스크립트를 제가 이제 책으로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 된다,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부대 내에서 공부를 했죠. 처음에 공부를 했던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책을 가져와서 그 책을 이제 계속 손으로 적고, 그리고 그 적은 코드들을 이제 제 손에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상을 이렇게 두들겼어요. 책상을 두들긴 거죠. 키보드를 치는 것처럼. 그래서 눈을 감고 제가 생각한 코드들을 이제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어떤 거를 쳐야 되고 실제로 눈 감고 이제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이핑이 빠릅니다. 제가 타이핑이 굉장히 빠른데 그렇게 훈련하면 됩니다. 저보다 타이핑 빠른 분들이 많겠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책 보고 책에 있는 거를 머릿속으로 이제 쓰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랑 그리고 이제 노드.js를 그때 많이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제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제품들을 찾아내는 법들을 알아냈어요. 한국에는 좀 비교적 그런 서비스들이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스타트업 팀들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아니면 어떤 제품이 이제 핫한지, 아니면 상을 받았는지, 최근에 뭐 투자를 받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솔팅해주고 보여주고 또 마케팅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제 사업 아이템들을 계속 리스트업을 했던 거죠. 네,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거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이 많았어요. 특히 결정적으로 컴퓨터가 제약이 컸었어요. 컴퓨터가 어느 정도로 제약이 컸었냐면은, 일단은 군대 컴퓨터는 매번 켤 때마다 리셋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계속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설치된 거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웹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이 웹 브라우저 자체가 좀 최신형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하고,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일단은 90 버전의 브라우저가 디폴트였고, 왜냐면 옛날 버전을 저장해 놓은 상태니까. 옛날 버전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는 브라우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몇몇의 브라우저는 애초에 그냥
제가 원하는 브라우저인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파리로 한다든지 사파리에서 크롬을 또 설치해서 해야 된다든지 하는 제약들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저희는 그때 1시간만 쓸 수 있었는데 1시간의 제한 시간 내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안에 코드 쓰려면 코드 그 에디터를 다운받아야 되고, 그 코드 에디터 바탕으로 코드 에디터를 통해서 파일도 제가 예전에 썼던 파일을 다운받아야겠죠. 파일도 다운받아야 되고, 그 파일 다운받은 거를 해서 테스트하려면 테스트 환경 세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세팅한 다음에 그 다시 또 그거를 업로드를 해야 되고, 그 업로드한 거를 뭐 이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분 단위로 나눴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황당하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1시간을 분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0분부터 1분까지 해야 되는 거, 1분부터 2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업 아이템을 잡았던 게 이제 확장 프로그램,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었어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설치하는데, 그리고 제가 테스트하고 만드는데 거의 유일하게 가능했던 환경이었어요. 그 당시 컴퓨터 환경에서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하자고 결정을 하고서 일병 때 4박 5일 휴가를 나갔는데 4박 5일 동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냅니다. 거의 하루에 한 10시간씩 그냥 돌려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사실 사업은 아니죠. 프리웨어였으니까. 그래서 같이 개발할 사람도 찾아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전 계속 개발을 했고요. 주도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계속 만나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제품을 좀 홍보하고 싶었어요. 저런 사람이 브랜딩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브런치도 썼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했던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 사이트들한테에서 제 스토리를 올렸어요. 난 군대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 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난 지금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런 언더독의 감정을 좀 호소한 거죠. 언더독에 호소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 지금 브런치나 이런 게 이제 다 좀 팔로워도 얻고, 그리고 유명세도 그때서부터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저를 막 PR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진 게 없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스토리텔링 해야 됐고요.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는 제 군대에서의 상황이 문제였는데, 군 복무 중에 제가 속해 있던 그런 포지션에서는 그 광주로 내려가서 추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꼭 제가 갔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운 나쁜 사람이 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운 나쁜 사람이 제가 됐었고, 그리고 뭐 돌아가면서 저기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도 2달 정도 근무하는 건데, 근데 그 2달 동안 거의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팀 세팅 다 해놓고 어떻게든 또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 두절인 상황이 되는 거죠. 전화, 유일하게 그것도 군대 전화, 그거 군대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많이 했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것도 쉽지 않았죠. 왜냐면 컴퓨터 자체를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팀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때 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그런 개발자님들도 있었고, 한국에서 유명한 개발자님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셨던 말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비전이 있었는데, 웹브라우저 상에서 데스크탑 UI를 가진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가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의 UI 구성은 굉장히 훌륭하니까 이 구성이 브라우저에도 들어오고 사용자 커스터마이징이 되면은 이 기가 막히겠다. 근데 이 비전에 공감한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시도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제가 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해서 이제 막 참여 의사를 밝히신 거죠. 근데 이제 대뜸 제가 그런 식으로 부재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그냥 완전 나가리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모아놓은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을 모으려고 계속 컨텐츠를 올렸어요. 제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고 좋아요도 거의 없는데 제가 개발한 스토리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글이 정말 수십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게 다 군대에서 써는 겁니다. 제가 개발하고 새로운 기능이 늘어났다, 아니면 어떤 버그가 수정됐다, 소통할 창구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문제도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군대에서 급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테스팅이 약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개발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타이트한 군대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압박감이 컸었죠. 제대를 하고 나면은 나는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내 그 젊은 시절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을 도리어 저한테 이제 제 삶을 변화시켜준 그런 동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건 이제 에어데스크가 됐고요. 에어데스크가 최근까지 한 몇만 명이 써셨는데 실제로 그 DAU 수준으로는 몇천 명 수준이었어요. 총 사용자는 뭐 물론 그보다 많았지만 몇만 명 수준이었지만은, 근데 최근에 이제 서비스를 닫았습니다. 최근에 와서요. 사실 최근에 와서 그 서비스를 닫았던 거는 물론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이후에 제대 이후에도 거의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 사업을 살리려고 뭐 정말 애써왔고, 그리고 투자도 받으려고 저기 온갖 엑셀러레이터들이랑 그런 스타트업 팀들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거의 최종 단계까지 대부분 갔지만 투자를 실제로 받진 못했고, 참 아이러니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 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나 엑셀러레이터들 아니면 VC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많이 알았고요. 그냥 몸으로 체감을 한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건너는 과정도 제가 몸으로 겪었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게 거의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에어데스크에 정말로 많은 에너지와 거의 인생을 갈아 넣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참 얻은 게 많다고 느끼는 게, 그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을 사실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저는 이런 비전을 갖고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헌신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제안을 왔을 때마다 저는 거절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일해주면 안 되냐, 우리 회사에서 개발자 해주면 안 되냐, 아니면 뭐 어떤 포지션에서 일해주면 안 되냐. 근데 안 갔습니다. 그냥 안 가고 제 사업을 해서 단돈 500원이라도 벌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해서든 내가 정한 그 일로 단돈 500원이라도 벌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걸 달성하고 나서 사실 그 다음 스텝을 준비했는데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걸 깨달아 버렸고, 그래서 스타트업 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줄였어요. 스토리가 벌써 15분이나 됐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에어데스크는 끝이 났고, 최근에 이제 서비스를 종료한 거는 보안 정책 때문이에요. 브라우저에서 보안 정책이 계속 세지다 보니까 좀 버그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도 많이 안 쓰고 그랬습니다.